대충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잖아. 그러면 이 과목의 의도가 대충 그거예요. 서울대에서의 의도는 그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나아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던지려고 그러는 내용은 이거를 왜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느냐, 뭐 이런 저 뒷골목 얘기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내가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책의 내용하고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나 많고 또 내가 또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서울대 정도는 해야 되잖아, 적어도. 그러니까 서울대 3급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서울대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문제 출 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한 40시간씩 공부를 해주면은 내가 또 다른 것도 하겠지만은 전번에 선언들을 했잖아요. 5시간 그래서 10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 틀에 좀 맞추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이 서두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웹페이지 같은 거 찾아가면은 솔루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보라고요.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잖아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 과목에서는 솔루션은 내가 주는 거는 꿈도 못 꿀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내가 차점 검토를 하면서 대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내가 강의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근데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잘해요. 그죠? 문제는 잘 풀어요. 잘 풀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문제지. 근데 그게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이 난센스라고요. 풀을 잘하는데 뭐 하는지 몰라.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재 좀 읽었어요? 우리가 interval of definition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 implicit solution 얘기하다 그만뒀죠. 그래서 implicit solution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PD도 있고 OD도 있고 이 구분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nth order 이퀘이션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차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OD 경우죠. 이게 왜 OD냐면은 independent variable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전부 다 y는 x의 함수고 OD 중에서 y 말고 w도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굉장히 쉬운 OD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풀거든요. 책에서는. 그리고 또 책에서의 얘기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도 표현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맨날 가능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책에서 이런 걸로 놓고 나서 또 풀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만일 이런 걸 갖다가 랜덤하게 하나 선택을 갖다 하잖아? 모든 가능한 것 중에서 그러면 이런 걸로 표현 못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책에서는 하여튼 이런 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냥 가정해버리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다 주도록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 노멀 폼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책에서.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종류의 미분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explicit solu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phi라는 놈으로서, 그리고 뭐 이거의 솔루션이라면은 phx죠. 그리고 PD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장할 수 있겠죠. 이런 것만 하나 책에서처럼 선언을 하잖아.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이 뭐냐면은 y가 그러니까 px로서 여기다 치환을 했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 있잖아. 어떤 인터벌 i에서. 그러면은 이 y equals phi of x on i가 이거에 대한, 그리고 on i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그런다고. explicit solution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 개념 우리가 전번에 했고, implicit solution은 뭐냐면 이런 놈이 있었을 때 x하고 y의 어떤 함수로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함수가 아니라 equality죠. 오케이? equality로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할 수 있으면 이걸 갖다 explicit solution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phi x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phi x를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것도 equality예요. on I. 그리고 이것도 equality야. 그래서 어떤 phi x가 이거의 솔루션이기도 하고 이거의 솔루션인 놈이 한 놈이라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갖다 explicit solution이라고 그래. 그죠? implicit solution이라고 그래.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거죠. 이거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런 예제도 여러분들이 샅샅이 다 집에 가서 해보고, 그래서 이놈이 implicit solution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x하고 y의 g라는 함수잖아, 그렇죠? 왼쪽이. 그리고 이걸 갖다 또 이 25를 이쪽 왼쪽으로 밀잖아. 그러면 이 오른쪽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g라는 함수, 내가 여기서 표현하는 이런 g라는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5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놈이 implicit solution 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왜 이거 implicit solution? 이거는 미적분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있어가지고 ddx로 취하잖아. 2x고 2y dy dx 빵 dy dx x 나누기 y 그리고 빼 그죠? 이거 이쪽으로 건너 얘가 이쪽으로 건너갔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 이걸 갖다가 만족시키는 놈이 있잖아요. yx가 그럼 이 공식도 만족을 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implicit solution이고, 그리고 이거 책에서 이제 그래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잘 보면은 얘가 표현하는 게 이건데, 근데 얘의 솔루션은 이 펑션, 이건 펑션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implicit 식에 꼭 함수를 정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고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그 논리 때문에 이놈도 마이너스 5에서 또 5 구간, 그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이놈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하나 더 이놈도 그걸 만족을 해요. 그죠? 그죠? 이놈도 만족하고 이놈도 만족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implicit solution이 있어가지고 하나, 두 개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적어. 그죠? 이 미분방정식에.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게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였었을 때 이거고, 마이너스였었을 때는 이거다. 그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게 결과에 대한 얘기지만 보통 이런 걸 이딴 걸 풀잖아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다 구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특히 선형 이게 nth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꼭 그래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 who and where잖아. 오케이?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 해당 섹션에 가가지고 우리가 저 부분적으로 증명을 할게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있어가지고. 근데 선행적인 얘기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 대부분의 경우는 컨스턴트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이게 n이잖아요. 그래서 nth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잖아. nth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이런 거잖아. 이거는 n 개의 컨스턴트들이 관여가 돼요. 많은 경우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비선형적인 ODE잖아. 그러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의 해석은 근데 뭐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솔루션이 되게 많다 이거죠. 그죠? 많다. 솔루션이 되게 많다. 그랬더니 가정만큼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families of solutions잖아.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얘기들이 내가 공수는 다른 과목은 내가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게 잘 되는데 이거는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선행적인 걸 많이 갖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좀 원활하게 풀려. 이게 처음부터 막 증명하기 시작하면 이 과목 안 끝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대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과목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과목을 갖다 과연 바람업으로 이걸 갖다 만들 수 있는지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는 숙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빌려다 쓴다고. 이제 앞으로 3장에서 이런 일이 있고 뭐 2장에서 뭐 이런 일이 있고 해가지고 막 빌려다 쓰고 어떤 수학자가 이런 것도 증명 이제 1.2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 있어가지고 이거 initial value problem에 해당되는 솔루션이 유니크한 경우에 있어서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1.2. 근데 그것도 또 선행적으로 빌려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 공수에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그거는 뭐 이해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도 서울대식으로 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면이 좀 있는 거고. 오케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기가 힘들어요, 이 과목은. 구조상.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implicit 했었을 경우에는 one parameter family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n parameter family는 C가 하나인 대신에 NG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implicit, explicit 솔루션들에 대한 얘기들이죠. families of solution. 그리고 보통 미분방정식 풀다 보면 하여튼 이런 컨스턴트들이 소개가 돼요. 많은 경우에 차수하고 동일한 개수가 소개가 돼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에 있어가지고 이거에 있어가지고 이건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two parameter family of solution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C1하고 C2 이것처럼 C1, C2가 빵이고 뭐 C1이 빵이고 C2가 1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각기 이런 걸 갖다 집어넣다 보면은 이 Y가 뭐 이런 꼴이 될 수도 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얘기를 잘못했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가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함수가 또 하나 있고 그거의 선형 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선형 조합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소개가 되냐면 이건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에 해당되는 모든 솔루션 다 나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함수 두 개가 있고 그거의 선형 조합 형태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있어 아주 또 선행적인 얘기는 이게 선형 OD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particular solution,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C1, C2가 선정해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솔루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데서 예제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면 내가 지적을 할게요. 근데 이런 제너럴 솔루션을 갖다 C1, C2를 갖다 특정해가지고 표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솔루션인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선형 시스템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바꿔서 얘기를 하면 모든 솔루션이 이런 꼴인 거예요. 이런 꼴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외에 C1, C2 아무렇게나 선정을 했을 때 그거 이외의 다른 이거에 해당되는 솔루션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선행적인 얘기죠. 근데 이런 미분 방정식을 갖다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컨스턴트들이 소개된다라는 거, 컨스턴트들이 소개됐을 때 우리가 그래프 갖다 하면은 그러면은 families of solution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사실들이 있고. using different symbols는 뭐 x 대신 t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근데 물리 같은 데서는 independent variable이 많은 경우에 특히 Newton's second law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x 대신 t 나오죠. 여기서 지금 물리 1 있죠? 1을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물리 1 한 사람.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는 물리 1 할 때 미적분 써요? 네. 써요? 그러면 이제 1.2, 1.3 내용들은 그 중에서 일부는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물리학에서는 x 대신 그 뉴턴스 로 상황에서는 x 대신 t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좌표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좌표 함수로 그리고 t가 시간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면 이거는 뭔가 예를 들어서 acceleration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사실 이거거든요. C1 코사인 4t하고 더하기 그러니까 4 코사인 4t 사인 4t 선형 조합한 게 이게 솔루션입니다.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사인 4t하고 코사인 4t가 이거의 솔루션이라는 건 치환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거기 있죠.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씩 파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4t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4t 곱하기 4t 그러고 나서 그거 한 번 더 미분하면은 16 곱하기 코사인 4t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는 16 코사인 4t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가 0이 돼가지고 이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이거에 해당되는 one parameter family of solution 이거에 해당되는
one parameter family of solution이 이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놈도 또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이놈이 0에서는 이게 연속적이잖아요. 그죠? y가 이런 걸로 표현이 되면은 0에서는 얘 값도 0이고 얘 값도 0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로 보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도 솔루션인데 이거이 근데 이런 꼴로 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거 아니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 중에서 이거의 왼쪽 다리 쓰고 이거의 위 거의 오른쪽 다리 써가지고 반반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꼴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particular solution인데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없는 particular solution이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선전한 것처럼. 그리고 singular solution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general families of solution이 이렇게 소개된 다음에 어떤 또 particular solution들이 있는데 이놈이 이런 거 위주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이건 기에서도 적절히 선정해야 이 공식 보면은 이게 저런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y가 빵이면 이거 y 빵이라는 함수 여기다 치워놓으면 0 함수지 이쪽도 0 함수예요. 그래서 0은 0, 이 구간에서는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equals 0라는 거 다 그 함수 있잖아요. 그것도 솔루션인데 이런 걸로는 표현이 또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싱귤러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particular 솔루션을 갖다가 싱귤러 솔루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1.1에서는 앞으로 있을 모든 얘기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노테이션 같은 거 정리하고 명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있어서 미리 좀 선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who and where 성격이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y가 1일 때 이게 특수화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죠?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인데 dependent variable y라는 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dependent 이 함수가 2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걸 갖다 systems of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케이, 그런 게 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학으로 모델하고 생각을 갖다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현상이라든가 책에서는 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현상 아니면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이거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특정한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각도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었을 때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나올 일에 있어가지고 who and where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여기서 보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1.3의 얘기인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LRC 서킷이잖아. 이게 뭐 LRC 서킷이잖아. 그러면 보통은 2차 미분 방정식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선형적인 게 또 발생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만약 뭐라고 해야 되나? 레디오 액티브 디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 무슨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거나 뭐 이게 은행에다 내가 예치한 돈이잖아. 오케이? 그리고 그쪽 은행 복리 금리가 뭐 0.3이잖아. 그러면 이게 또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이 돼. 오케이. 근데 1.3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미분 방정식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미리 앞으로 내다보면서 미리 단어를 좀 소개하면서 정리할 때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관심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그러면 공식 두 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경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모르는 함수가 두 개의 경우인데 근데 각기 한 놈을 다른 놈들 위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한 놈의 미분을 또 다른 놈들 위주로 또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각 함수는 뭐가 되느냐 하면 같이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거듭나고 돌듬하고 어떤 조건이라고 그렇죠? 어떤 이게 임의의 인터벌에서의 조건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i에서의 그 i라는 인터벌에서의 솔루션은 뭐냐면 i에서의 어떤 x 함수와 x 함수와 y 함수 있잖아요. t 함수로서 그 두 놈이 p1 t, p2t가 있어가지고 p1 갖다 x 대신 넣고 p2 갖다 y 대신 넣고 했을 때 이게 i에서 아이덴티티가 되잖아. 두 개 다. 그럼 그걸 갖다 당연히 또 솔루션이라고 부르겠죠. x는 p1t, xt는 p1t, yt는 p2t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 정의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대충 감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대충 우리가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대충 해가지고 문제들 많이 풀면서 지나갈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내가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쓴 건 거의 없어요. 대충 썼어요. 근데 그게 공수잖아요.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대충 내가 1.1에서는 이게 인트로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로덕션하고 터미널로지 같은 걸 소개하는 것 같거든요. 1.1에서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what, why, how 입장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what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뭐다, 이거의 솔루션의 의미가 뭐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initial value proble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what이 뭐예요? 이건 왜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이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죠 지금. 이게 n자 OD라면은 그리고 함수가 하나가 관여되는 OD라면은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하고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개를 갖다 이렇게 1.1에서는 이 미분 방정식에만 주력을 했는데 1.2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소개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건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 있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뭔가. 근데 어땠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은 우리끼리 얘기를 갖다 하자면은 결국은 어떤 함수를 갖다 내가 알라고 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임플리시트하게 알건 엑스플리시트하게 알건 근데 뭐 함수를 갖다 이렇게 알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특히 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주로 물리학이죠. 물리학 이게 뭐지? 화학 뭐 이런 논리잖아. 이런 논리에 준해 가지고 이놈들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얘네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미분 방정식적인 관계를 갖다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또 동시에 내가 또 아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게 이거거든요. 내가 이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공을 갖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졌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공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공을 갖다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공을 갖다 이렇게 던지잖아. 위로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의 관심사는 뭐냐면 공이 어떻게 될까가 관심사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뭐든지 다 수직에서 1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오케이? 물리학에서 보통 그런 가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던지고 나서 이게 지붕 위에서 모퉁이에서 이렇게 던지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놈에 해당되는 표현을 갖다가 내가 x of t라고 하잖아요. 이건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이 x of t에 해당되는 2차 미분 방정식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뉴턴스 로, 뉴턴 세컨 로에 의해 가지고 이 2차 미분 방정 ODE를 갖다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표현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OD라는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진 것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 공을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작하는 시간을 갖다 0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x0이라는 값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던졌다고 하자고. 그러면 x0이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initial velocity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놈도 내가 밝혀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물리학적으로 감이 있잖아. 이래가지고 하면 그 다음은 결판 난다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보이죠? 그리고 결판이 난다는 게 솔루션이 있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거 감 와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거를 갖다 밝혀줘야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와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죠?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분 방정식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과 이런 initial condi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initial condition이라는 게 있어요. initial condition. 그래서 이런 종류 있잖아요. 어떤 x0가 내가 이 미분 방정식을 얘기하는, 근데 여기에서 이 인터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 0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래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공이 땅에 닿을 때까지
땅에 닿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0하고 그 시간까지 그 구간에 있어서는 이 모양이 갈판이 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인터벌이 정확히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벌 하에는 이런 어떤 2차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될 거고,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거는 x0라는 거는 그 인터벌 안에 있는 어떠한 한 이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x0의 의미는 그 내가 이런 걸 갖다 쓰면서 인터벌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인터벌 내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y 값, y 프라임 값, y 더블 프라임 값, y n-1까지. 그죠? y를 갖다 n-1 미분한 거 있죠. 그 값까지 내가 이렇게 쫙 밝히잖아.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initial condition이 있는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initial value problem. 이 두 개를 미분 방정식 플러스 initial condition. 근데 이거의 중요성은 나중에 그리고 이거의 스페셜 케이스는 당연히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이게 n이 1인 경우고 얘가 n이 1이었을 때 이런 거란 말이죠. n이 2였을 때는 그러니까 y 더블 프라임이 fxy y 프라임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플러스 y 프라임 x0는 y1이다 뭐 이런 게 또 추가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게 위에 게 first order initial value problem, 이게 second order initial value problem.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이 두 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2장에서는 1차 미분 방정식만 다루거든요. 근데 이거의 중요성은 그리고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 미분 방정식에 있어가지고 families of solution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families of solution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에 있어가지고 initial value problem이라는 건 뭐냐면 families of solution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미 이 안에 I 안에 들어있는 x0에 해당되는 y0 그 x0에 해당되는 y 값이 y0라는 조건을 갖다 이렇게 넣으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그림 위주로 보면은 그 놈을 관통을 하는 그 유니크한 놈 찾아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2차 미분 방정식에 있어가지고는 x0에서 이 y0 값 내가 요구를 할 거고 그게 이거죠. 이 조건이죠. 이거는 뭐로 반영이 되냐면 여기에서 기울기, 경사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사가 y1이죠. 그래서 이 families of solution에서 x0하고 y0 요 놈을 관통을 하는 이 솔루션으로서 경사가 y1인 거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많은 경우에 initial value problem이 솔루션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유니크한 경우, 많은 경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어떤 경우에는 솔루션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유니크까지 하게 돼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솔루션이 전혀 존재하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솔루션이 다수로 정말로 많이 존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든지 다 가능해요. 오케이? 이미지 value 프로블럼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저기 이제 또 수학자 얘기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first order 그래서 이거 있어가지고 what은 뭔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y는 조금 다르죠? 오케이?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보통은 그 미분 방정식만 가지고 해가 결판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걸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솔루션 갖다 결판을 내겠다라는 취지가 좀 있는 거예요. 이니셜 value problem 경우에는.
그리고 이건 how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데 1차 미분 1차 IVP 있죠. Initial Value Problem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1차 First Order Initial Value Problem.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유닉 솔루션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만일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XY 플레인에서 이런 네모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X0라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X0라는 거는 Y0라는 게 만일 요 사이에 있고 가지고 X0, Y0가 여기에 있었을 때 여기 전체에서 일단은 F가 컨티뉴어스하고 R 이게 R이에요. 그리고 DF, DY가 컨티뉴어스하잖아요. Continuous on R. 네? DF, DY. F는 Y 함수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봤어요? 네. 네? X 라운드 X 라운드 F인 어느 거요? 이거요? 이게 Y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First Order Initial Value Problem을 갖다 얘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 없죠? 가지고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가 좀 복잡한데 X0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이런 놈이 있어요. 오케이?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이 놈은 이거 안에 들어있는 놈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놈이 존재를 갖다 해가지고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에 해당되는 솔루션이 유니크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래서 뭐 여기서처럼 IVP can have several solutions. 솔루션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무한대로 많을 수도 있고 하여튼 모든 가능성 다 존재를 하고 근데 이건 선행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외워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과목 다 하고 보면은 뭐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지켜보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R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A고 B고 이게 C고 B고 이런 놈이 있어야지 이 영역에서 F하고 DF, DY가 컨티뉴스하잖아. F하고 DF, DY가 컨티뉴스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놈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 인터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선정을 하면은 이게 X0 플러스 H고 요 위치는 X0 마이너스 H고 그래서 H라는 놈이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H라는 놈이 존재를 해가지고 요런 인터벌이 존재를 갖다 해가지고 요 인터벌에서 얘를 관통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유니크하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복잡해요. 네. 왜 저렇게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모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감은 이건 것 같아요. 이건 뭔지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x0가 이었을 때 y 값은 y0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커브가 만일이 있다면, 그죠? 예. 근데 이게 이런 놈이 어떤 값이잖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초기에는 그 경사도 있잖아. 이게 경사도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사도만큼 이렇게 진화를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게 컨티뉴스 하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안착한 그 지점에서의 경사도는 명확해요, 그죠? 이거예요. 얘가 이런 상황에서의 이 경사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임의의 x에서의 그 경사도 경례는 이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컨티뉴스 하잖아. 그러면 이 경사도가 컨티뉴스 하기 때문에 대충 이게 결판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경사도가 확 변하잖아. 그럼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 이 0도 소진이 안 돼가지고 소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건 난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F가 뭔가 컨티뉴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건 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 df, dy 있잖아. 이것도 뭔가 컨티뉴스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y 경우에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그 f의 그 차이가 엄청 크잖아. 예를 들어서 이 df, dy라는 게 이게 뭐냐면 f라는 놈이 y 위주로 봤을 때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것도 그냥 천천히 이렇게 변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뭔가 이 축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스무드해야 되고, 여기도 스무드해야 되고, 여기도 스무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경사도가 스무드했었을 경우는 이건 하나밖에 없다. 그런 논리 아닐까?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IVT 저걸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미분 방정식의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그 인터벌 내의 한 점에 대한 뭐 방정식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말고 둘도 말고 이거 푼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y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없음에 있어가지고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죠. 근데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게 대충 스무드하잖아. 이렇게 이동했었을 때, 그러니까 x축에서 이동했었을 때도 스무드하고 y축에서 이동했었을 때도 y축에서 이동했었을 때도 스무드하고 컨티뉴스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컨티뉴스ly 디퍼런셔블까지 해야 돼. 진짜 스무드해야 되거든요, y축에서는. 근데 그게 왜겠냐면은 이 y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동을 갖다 하잖아. 조금이라도 변동을 갖다 하면은 그 경사도가 확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경사도에 있어가지고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커브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을 때 이렇게 스무드하게 진화를 하면은 계속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내가. 도로 솔루션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공수에서는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이거 수학자가 증명한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보나마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조금 생각하면은 증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저 사람이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who and where 논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리고 1.3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온도 같은 거 이렇게 따질 때 온도의 저 진화, 오케이? 그리고 뭐 공 같은 거 이렇게 던졌을 때도 그렇고 파퓰레이션 같은 거 이저 뭐지 이제 병 얘기도 나와요. 전염병 같은 거가 퍼졌을 경우에 몇 명이 이게 전염이 되느냐 사람의 수를 갖다가 시간 쪽에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면은 또 이것도 또 1차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것도 다 보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이놈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놀라워요?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전염병 누가 한 명이 얼마 가지고 왔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 다음 이게 적어도 이렇게 추세로 내가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뜨거운 공을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담궜다고 해봐요. 그러면 공의 온도를 갖다 내가 트래킹을 갖다 하면은 시간차로 그럼 그거 결정돼 있을 것 같지 않아? 오케이? 근데 그게 전부 다 1차 미분 방정식이거든. 1.3 뒤져봐요. 그거 다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조건은 다 만족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많이 예상을 하는 게 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현상에 있어서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감적으로 알거든.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풀라고 줬잖아. 저 시험 문제에서. 다음 IBP 솔루션을 구하십시오 하면은 아마 이런 조건 만족했을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더 솔루션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또 반면에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유니크한 솔루션이 없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오케이? 이건 그냥 충분 조건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솔루션이 유니크할 수도 있고 유니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모든 가능성 다 있어요. 이게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근데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니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건 그냥 충분 조건이라 이거죠. 근데 이거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 특히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되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갖다가 내가 표현을 갖다 했었을 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감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솔루션이 유니크할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로서는 내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많은 경우. 저 충분 조건. 이게 1.2단가? 1.3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하는 실질적인 상황에서, 현상에서,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갖다가 뭔가 내가 아는 아주 합리적인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시까지지 이거? 10시 반부터 하는 거야 이거? 15분 남았어.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맨날 잊어먹는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발 끝나달라고 누가 손 들어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줘요. 내가 이거 시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를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얘기 하나씩 해볼까? 이제 여기서의 그 마스알파 마롤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현상 놓고 나서 여러 가지가 관여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도 상관이 되죠.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느냐도 상관이 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누구도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는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그게 많은 경우에는 뭐 뉴턴스 러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누구의 법규가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사용을 갖다 하면 좀 무난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활용을 갖다 해가지고 근데 많은 것들이 이제 뉴턴스 러우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데 뉴턴스 러우에 미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면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이렇게 보고 나서 주로 뭐 이딴 짓 한다고 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부와 이 사람의 부의 관계는 뭐냐면 이 사람 3배 한 다음에 3 더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렇죠? 대수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접하고 그런 물리를 접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덧셈, 곱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개념을 갖다 우리가 좀 소개를 받는 거는 뉴턴이 기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고등학교 때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근데 미분적인 개념이 많은 현상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 돈이 Y라고 하잖아. YT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를 표현을 해요? 그러거나 이거는 뭐를 표현을 해요? 0.3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가? 이거는 뭐를 표현해?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가 뭐 0.3이잖아. 그럼 여기다 0.3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3%니까 0.003 그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YT라는 놈을 이러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놓고 보면은 결국은 내가 그리고 Y0는 Y0야. 그러면 이건 뭘 표현을 하냐면은 오늘 내가 돈 Y0만큼 은행에다 넣고 그러고 나서 T 시간 후에 얼마나 돈 있느냐 그거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건 뭐 전형적인 IBP잖아. First over. 근데 관건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모델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assumptions and hypothesis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적인 법규라든지 뭐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미분적으로 표현이 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미분 방정식에서 그런 것만 보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학적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 해석을 해요. 들여다본다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찰된 거나 뭐 이런 거에서 좀 빗나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수정을 갖다 하겠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예를 들어서 현상을 갖다 알아듣기도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mathematical formulation이 사용되죠. 근데 이 과목에서는 mathematical formulation이 있는 상태에서 솔루션까지 하고 어쩌면은 display prediction of the model 이거까지 간다. 요거만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그 도메인마다 다 다르니까 이 공수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3에서 소개한 예제 들여다보면 엄청 쉬운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일일이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opulation dynamics는 이게 은행 이자 경리기도 하죠. 그래서 P라는 놈이 있잖아. 그러면은 DPD는 인구의 증가율을 갖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구의 증가율은 person, 그러니까
number of people per time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인구하고 비례하다. 그죠? 오케이? 근데 이런 모델을 하잖아. 그래서 매년 0.3%씩 증가를 한다 그러면 0.03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 못 봐요.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 그런 건 금방 보여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가 4명인 거에서부터 시작하자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 0.03%씩 매번 증가한다 그러면은 자 그럼 한 1000년 후에는 몇 명 되느냐 뭐 이런 거 좀 알고 싶잖아. 그죠? 그것도 알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미분 방식을 풀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니셜 컨디션까지도 그래서 P0는 뭐 4명이다 뭐 이런 걸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솔루션 추서를 보면 근데 이거는 이 그대로 보여요. K가 양수면은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 디케이라고 그러죠. radioactive decay 뭐 이런 것도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K가 음수인 거를 모델을 쓰겠죠. 똑같은 식인데 이 K는 음수의 경우고 radioactive decay 경우는 양수고 그로스 경우는 K가 양수. 이것도 뭐 이거는 볼 거고 또 여기에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갖다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똑같은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은 그러니까 many to one 갈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미분 방정식이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뭐 그거 뻔한 얘기고 그래서 보면 아니고 이건 뭔지 알죠? 이게 물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넣었잖아. 근데 이 온도하고 이 온도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거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알아요? 여기에서 히트가 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의 세기는 이 온도 차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근데 하여튼 이 두 개의 물체가 있잖아. 그러면 이 히트 트랜스퍼는 이 온도 차이하고 비례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내가 대상을 하는 그 물체에 대한 온도, 시간차에 대한 온도, 그리고 이거는 그 배경에 대한 온도. 여기서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템퍼처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 처음에 한 35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분석 같아 보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좀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DTD 전염되는 사람의 수가 증가를 하는데 뭐하고 비례가 되냐면 인구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전염이 됐고 여기에는 전염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웨이트는 이거하고 이거 곱한 거하고 비례해요. 오케이. 그게 여기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 왼쪽 인구가 이만큼 있잖아. 그럼 이 x만큼 x하고 이걸 y라고 표현을 하잖아. 나머지를 y 그 곱한 것만큼 비례하죠. 근데 이게 만약 constant population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x 플러스 y는 constant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정된 인구 하에서 이만큼이 전염이 됐다면은 그리고 인구는 똑같다면은 그러면 y라는 놈은 c-x잖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c가 n 플러스 1이다.
n-1이라는 사람이, n+1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인구, 그 총수가 n+1이면은 그게 C인 거죠. C-X만큼 전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고, X만큼 전염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거의 그 수의 곱이 그 레이트하고 비례되는 그런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면 하여튼 중요한 거는 미분 방정식이잖아. 1차 미분 방정식이잖아. 그럼 물론 적절한 이니셜 컨디션 써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x 0은 1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한 명이 전염돼가지고 들어온 거야. 한 사람이 그 병이 걸린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알고 보면은 틀리죠. 왜 틀려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나의 목표 중에서 하나는 한국 교육이 이거거든. 뭔가 이거 뭐든지 이거야. 논문도 이렇게 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모르는 문제 이렇게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빈틈없이 생각을 갖다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천천히 쓰기 시작해요. 여기는 막 속도가 이거야. 여기는 노동하는 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막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X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인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렇죠? 우리 여기서 n+1이라는 건 뭐 정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사람이 0.7만큼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건. X라는 건 사람 수 아니야. XT라는 건 T라는 시간의 사람 수잖아. 그죠? DX, DT가 말이 돼요? 0.7명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거 푼다는 보면 뭐 이런 걸 건들 텐데 0.7명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거 딱 보고 나서 한국에서 막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야 된다고. 김정은이가 썼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감은 뭔지 알죠? 뭔지 알잖아. 그 기분 알잖아. 근데 감은 알겠는데 인정이 되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차근차근히 검증하면서 인생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김정일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은 이거다, 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다 했었을 때 그거 검증 없이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따라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저 북한처럼 망해요. 저 사람만 좋은 행동할 수도 있어요. 북한처럼. 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시대인이만큼 굉장히 우려가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적폐 세력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다 얘기를 듣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세대에서 우리나라 좀 정리 좀 하세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 오케이? 근데 저기에서 하여튼 저런 거를 읽었을 때는 분명히 서양에서는 찡그리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한국은 안 찡그려 문제가. 이것도 재밌는 건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몇 개 안 나왔죠? 그리고 or else 이렇게 나오고 이 나머지 부분은 뭐 시간 들여가지고 나중에 좀 더 근데 하여튼 오늘 일정 거의 다 끝났는데 근데 이거는 뭐였어요 근데? 근데 아마 이거하고 많이 또 관여되는 얘기겠어. 이게 미분 방정식이 이거를 놓고 나서 모델링한테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Y고 그죠? 중요하고 그리고 미분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서는 대수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바삭하게 해가지고 막 2차 방정식도 풀고 막 3차 방정식도 풀고 뭐 이랬었잖아. 근데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는 새로운 표현 방법이 있잖아. 미분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텄으니까 그거 위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저 숙제는 이번 주부터 낼게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는 숙제가 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실성의껏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베끼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내가 그거 제출하게끔 만들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거로 해가지고 착실히 저 실력을 갖다 한번 쌓아보라고. 오케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뭔지 알아요?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데 생각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건 상아탑입니다. 자기가 의식 잃어먹으면은 이 상아탑 교육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